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주요 종목들의 흐름이 어떤가를 몇 개 종목 좀 대표적으로 좀 봐주세요. 네. 네,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 30%짜리 네. 안 볼 수가 없죠. 큰 흐름으로 봐서는 글쎄요, 뭐 어차피 조정이 나올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엘리어트 파동을 이야기해 본다면, 그래서 1이고 2고 3이고 4고 5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5개의 파동을 다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RSI로 본다면 이미 그 70m 내려왔으니까 진적의 매도 신호가 어제 그저께부터 시그널에 나타난 거고, 아직까지 기준선에서 어제 절묘하게, 오늘도 절묘하게 반등하는 모습이니까 기준선을 가지고 거래했을 것 같으면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여기가 삼성전자는 이제 대충 왔고,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제 그저께의 하락에 따르는 반등이고, 또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도 많고, 그래서 뭐 단언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기준선을 보고 있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 물론 근본적으로 추세가 그룹 위에 있고 상승세고 후행스팬더 캔들 위에 있고 다 좋으니까 그냥 약간 줄인다는 정도이지 삼성전자 다 팔고 몽땅 다 팔고 현금만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을 파고 나면은 다시 주식을 되사기가 어렵죠. 그죠? 진짜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드머니라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유튜브에서 제가 할 때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올 때 다 파는 것이 아니라 타진 매도, 사실 일목균형표 책에도 그래 써놨습니다. 무슨 매도요? 타진 매도. 타진. 타진 매도. 네. 예. 타진. 똑똑똑 두드려 보는 거죠. 그죠? 타진. 그러니까 똑똑똑 두드려 봐가지고 녹화하는 것처럼 지금 팔아도 돼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라고 마찬가지로 똑똑똑 두드려 보는 정도의 타진 매도만 하시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우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요. 물 드십시오. 네. 삼성전자 말씀하시다 목이 메여서. 네.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만은 공격적인 분들 같으면은 타진 매도 때 뭐 조금만 파는 거죠. 뭐 1, 20%. 그게 아니고 다소간 좀 방어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현금이 안전해 라고 하신 분 같으면은 타진 매도 때 뭐 3, 40%, 뭐 심지어 50% 네. 정도를 파는 건데, 그건 본인 성향과 달리는 거니까 뭐가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일부라도 조금 팔아놓고 비중을 줄여놓는 것이 네.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것이 나중에 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면 들어갈 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아직은 아니죠.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네. 아직은 타진 매도조차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내일이건 모레건 간에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늘 제가 타진 매도한 이야기는 아무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헛소리고 그냥 올라가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 가서 타진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죠. 네. 삼성전자. 근데 올해 뭐 삼성전자 빼면 사실 한국 시장에서 또 뭐가 있겠어요, 그죠? 삼성전자를 뭐 가지 않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야 지수가 가는 거니까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부러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삼성전자 부러지면 시장도 뭐 부러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예. 삼성전자 반도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랑 그리 상관이 별로 없다니까요. 삼성전자는 그거보다도 이제 가야 될 길이 좋은 얘기가 훨씬 많은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울산이나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예. 삼성전자 봤고요. 또 다른 종목은요? 네, 뭐 삼성전자 봤으니 네. SK하이닉스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SK하이닉스입니다. 섭섭하죠, 안 보면. 그렇죠. SK하이닉스도 기준선을 본다면 이제 절묘하게 여기서 지지받고 돌아섰으니까 기준선을 이해한다면은 아직은 팔 이유가 없고요. 그게 아니고 나 자주 거래할 수 있어. 난 RSI도 문제 없고 자주 거래할 수 있다 하는 분 같으면은 이런 거를 아마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죠, 그죠? 뭡니까? 시장의 움직임과 주가의 움직임과 아래쪽 보조지표의 움직임이 서로 차이가 나는 소위 다이버전스, 괴리 현상이 SK하이닉스에도 발견이 되니까, 만약에 RSI로 거래하신 것 같으면 진적에 70m 내렸을 때 일부라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뭐 기준선대로 네. 기준에
충족지 않았으니까 계속 버틸래 하시는 분 같으면 아무런 그러게요. 문제가 없고요. 근데 RSI 기준으로 했으면 중간에 이제 한두 번 팔았다 다시 사야 그러니까요. 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수익을 더 낼 수도 있지만 다시 못 살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준선으로 매매했으면 쭉 버티고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모든 기술적 지표가 네. 항상 장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RSI로 네. 그런다면은 장점이라 그러면은 고점에서 짜릿하게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지금 제가 이게 커서 되는데도 반대로 약점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야 되니까 그 와중에 여러 차례 자주 거래를 해야 된다는 약점이 있고요. 네.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날아갈 때 한 살 못 맞아요. 사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약점이 있죠. 반면에 기준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줄장 가지고 있으면 많이 먹지 않느냐가 되긴 합니다만은 네. RSI로 본다면 여기서 팔 수 있는 매도 신호가 나타나는데 나중에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판다 그러면은 그렇죠. 여기서 못 팔고 낮은 데서 팔아야 되니까 그러네요. 좀 늦다는 게 약점이죠.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지표는 늦고요. 반면에 빠른 지표는 불안정하죠.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선택의 문제네요. 그렇죠. 사람의 성향이죠. 그래서 저는 또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럼 기준선 반, 그죠? RSI 반. 예를 들어서 내가 반반. 다지 매도할 때 이제 네. 30%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RSI가 내려갈 때 15% 그리고 기준선 내려갈 때 나머지 15% 그리고 구름이 더 내려가면은 다 던져야 되니까 구름이 더 내려갈 경우에는 다 뭐 이런 식의 또 대응도 나쁘지 않다. 뭐 결국은 정답은 없고요. 본인의 성향과 주가와 그 종목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본인만의 하나의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군요. 아, 그렇죠. 양념반, 프라이드 반.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예. 전략의 문제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올랐어. 부담스러워. 떨어지면 좋다. 기준선 정도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떨어졌을 때 오늘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 기회를 뭐 안 주고 팡 튀어버리거나 혹은 정말 떨어졌을 때 손이 안 나가서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었다가는 팔고 다시 살 것 같죠. 물론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은 그렇지만 약간 스윙이나 중장기 분들은 팔고 다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고수의 영역입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고요. 주요 종목 몇 개만 좀 더 볼게요. 네. 현대차 뭐 안 볼 수가 현대차 없죠. 안 볼 수가 없죠. 현대차 안 보면 현대차를 보면은 정인순 회장이 섭섭해합니다. 현대차를 보면 RSI로 본다면 여기서 매도 그죠? 근데 다시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사는 이런 이제 RSI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드러나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게 아니고 기준선으로 본다면 이날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간당간당했으나 네, 버텼으면. 하루만 버텼으면 와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니까 역시 이제 어느 지표가 좋으냐는 것은 결국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둘 다 삼성전자, 현대차 모든 종목들이 다 전부 구름 위를 날아가고 있으니 그냥 추세가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뭐 주식을 다 팔고 시장을 떠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네, 현대차. 예. 그리고요. 현대차 뭐 그룹들은 비슷하겠습니다. 모비스도 비슷한 흐름들일 거고요. 되게 다 비슷한 네네. 것 같고요. 또 뭐. 마지막에 이게 뭐죠? 네. 이게 LG화학이군요. LG화학. 네,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뭐 LG화학도 100만 뭐 비슷한 100만 원 그림이죠. 왔지만 지금 뭐 계속 좋게 보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최근 들어서 다른 종목들은 다 흔들렸는데 그래서 기준선 근처까지 가서 간당간당하고 무너뜨리려고 말라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LG화학은 뭐 기준선하고 한참 위쪽에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상당히 뭐 여전히 굳건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올해 그 섹터 중에서 2차 전지를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에너지 정책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은 그 쉐일 오일을 가지고 그렇죠. 그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주안점을 뒀죠. 그래서 쉐일 오일에다가 부속금도 지급하고 쉐일 오일을 통해 가지고 온 시장이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도 떨어지고 뭐 이런 영향이었습니다만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쉐일 오일에 대한 보조금도 중단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태양광 내지는 그 전기차 쪽으로 이제 주력 쪽으로 갈 것 같죠. 특히 아마도 조만간 이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새로운 자기 차를 팔고 새로운 차를 살 때 만약에 전기차를 사게 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유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히려 풍력 발전 또는 태양광 또 역시 바이든의 그 그린 에너지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풍력 발전이나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경쟁력을 가진다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이 뭔가 있어가지고 뭐 기발하게 태양열을 뭐 받는 이런 뭐 기술이 있다거나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뭐 풍차를 갖다 갑자기 뭐 50배 돌리거나 이런 기술이 있는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셀 같은 게 2차 전지 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지배력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LG화학이든 삼성 SDI 등 이런 큰 종목들은 올해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좀 좋긴 한데 비싸다 그러시고 SDI는 어떨까? 네, 둘 다 좋대요. 다들. LG화학은 140만 원 부르고요. 예. SDI는 100만 원 부르고요. 예. 2차 전지 ETF 사는 거 좋겠다고 밤톨림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네, 그것도 방법이죠. 2차 전지는 작년에도 엄청 올랐는데 예. 올해도 뭐 상승세가 워낙 뭐 전망이 좋은 쪽입니다. 네, 됐나요 종목은? 네, 또, 네. 대략적으로 이제 다 그 정도 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